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10월 22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부산 KCC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시즌 초반을 안정적으로 출발하며 리그 상위권을 견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홈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단순한 승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외곽에서 렌즈 아반도가 복귀한 이후 팀의 밸런스는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연봉 1위 핵심 가드 박지훈이 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준영과 오브라이언트의 하이로우 세트 조합은 공격 전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정관장은 현재 평균 75점 득점, 실점은 66점대에 머무르며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리바운드에서의 우세가 뚜렷하여 24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 이는 세컨 찬스 득점의 원동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 템포 또한 빠른 전환보다는 안정된 흐름 속에서 상대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수비 조직력 중심의 농구 철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도훈 감독은 최근 경기에서 하프코트 수비 이후 전환 과정의 완성도를 높이며 상대의 2차 공격 기회를 철저히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 아래에서는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보다는 치밀한 수비 대결이 주로 펼쳐지는 양상이 예상됩니다. 부산 KCC는 개막 이후 최상의 공격 효율을 유지하며 리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허운과 최준용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허운과 송교창 그리고 숀롱과 에르난데스의 조합이 강력한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운은 시즌 평균 14.2득점, 6.1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핵심 리더이며 최준용은 평균 10.8득점과 5.4리바운드로 양면 활약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이탈로 전력 공백이 우려되었으나 팀은 빠른 볼순환과 높은 외곽 성공률로 공격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둔 KCC는 원정에서도 안정된 경기력을 보입니다. 평균 77점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면서도 3점 성공률이 38%를 웃돌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트랜지션 상황에서 높은 득점 빈도를 이어갑니다. 다만 송교창이 최근 경기에서 30분 이상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다소 부담이 누적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정 3연전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 KCC의 공격 전개 속도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피로 누적도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경기의 핵심은 안양 정관장의 리바운드 장악력과 홈 수비 집중력이 부산 KCC의 외곽 효율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관장은 페이스 자체를 느리게 가져가 상대의 속공 패턴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프코트 수비 상황에서의 전술 완성도가 높아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KCC는 빠른 템포 속의 득점으로 리듬을 찾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의 촘촘한 수비벽을 넘는 과정에서 공격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두 팀의 득점 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 득점이 쉽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팽팽한 수비전 양상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안양은 홈 관중의 응원 속에서 강한 압박 수비를 펼칠 때 리듬이 상승하는 팀으로 초반 리드를 끝까지 유지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수비 효율과 체력 관리에서 앞선 안양 정관장이 경기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완성도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 정관장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시즌 트래블 달성 이후도 전력을 꾸준히 다듬으며 블랑 감독 체제 완성도를 높게 준비했습니다. 주포 레오와 허수봉을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신호진과 바야르사이안이 빠른 템포를 더합니다. 신호진은 다소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타이밍 공격과 코트 적응력이 강점이며 바야르사이안은 중앙과 사이드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전력 구성의 밸런스는 한층 다채로워졌으나 시즌 초반 합의 완성도와 컨디션에 따라 경기 템포 유지에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랑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과 세터 김명관의 조직적 경기 운영은 여전히 현대캐피탈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컵 대회에서 다소 부진했으나 해당 시기는 팀의 전술적 실험이 많았던 구간이었음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리그 개막전에서는 보다 안정된 경기력을 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레오의 득점 의존도를 분산해준 점이 긍정적이며 홈코트에서의 집중력 회복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KB손해보험은 새로운 감독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체제 아래 선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비시즌 동안 임성진을 FA로 품으며 아웃사이드 라인의 경쟁력을 단숨에 강화했고 황태기와 야쿠브의 호흡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나경복과 홍상혁이 뒤를 바치는 구성은 리그 최상급으로 평가됩니다. 임성진은 무릎 상태 호전을 마치고 이번 경기 출전이 예상되며 주전 라인에 합류함으로써 수비 안정성과 리시브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B손보의 체급 5위는 여전히 큰 무기지만 블록 이후 전위 반격 전환에서의 속도전이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르발유 감독은 한층 세밀해진 세터 황태기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운영을 강화하며 현대캐피탈의 강한 서브와 빠른 사이드 러시에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이 홈에서 서브 타이밍을 공격적으로 배치할 경우 KB손보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큰 부상 리스크 없이 개막전을 맞지만 컨디션 조율 속도와 시즌 초반 집중력이 승패의 열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신호진과 바야르사이안의 활약을 통해 속공 다변화에 힘을 주겠고 KB손보는 임성진 복귀에 따른 사이드 수비 안정으로 경기 후반 집중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세트 후반의 리시브 싸움과 블로커 간 매치업의 효율성이 승패를 가를 부분으로 현대캐피탈의 조직적 압박이 조금 더 노련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트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은 팽팽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주도권을 쥔 팀이 긴 랠리 이후 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캐피탈의 핸디캡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입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은퇴로 상징적인 리더십 공백이 생겼으나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 부임 이후 팀 컬러를 새롭게 구축하며 빠르게 재정비했습니다. 핵심 미들블로커 이다현의 합류는 중앙 높이와 밀집 블로킹의 안정감을 크게 끌어올렸고 김수지와 함께 중앙 벽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첫 경기에서 이고은의 세트 템포 조율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리시브 효율이 다소 낮았음에도 공격 전환 속도가 매끄러웠습니다. 정윤주와 김다은이 김연경의 공백을 분담하는 구조 속에서 언더볼 처리 능력과 수비 커버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최근 팀 내부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 최은지가 근육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 공백은 박민지나 이채민으로 대체 가능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요시하라 감독이 강조하는 조직적 리시브 밸런스와 패턴형 공격이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으며 시즌 초반임에도 팀워크 완성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현대건설은 이다현, 고예림, 모마가 떠난 뒤 스쿼드의 기본 골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표팀 미들블로커 양효진은 여전히 중심축으로 존재하지만 김희진의 복귀가 완전하지 않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카리 가이스버거가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공격 루트가 단조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세터 김다인을 중심으로 스피드 배구를 구사하려 하지만 이전 시즌 데뷔 세터와 센터 간의 합이 다소 느슨합니다. 이예림과 자스티스 야오치가 새롭게 합류했으나 첫 공식 경기에서 세트 이행과 브로킹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자주 나와 완성도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양효진의 커버 범위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블로킹 시너지가 과거보다 약화되어 상대의 라인 어택에 노출될 위험이 뚜렷합니다. 다만 김희진이 점차 경기 감각을 찾고 있어 중반 이후에는 세트별 흐름 반전에 기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트 구도상 흥국생명의 리시버 안정성과 중앙 높이에서의 우위가 경기 운영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건설이 초반 서브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대의 속공 템포를 제어하기 어렵고 이고은의 트랜지션 세트가 중세트부터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현의 공격 가담률 증가로 흥국생명은 중앙에서 확실한 화력을 보탤 수 있으며 한 번의 서브 리시브 틈을 곧바로 블로킹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가이스버거의 결장 여부에 따라 외곽 공격 루트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 세트 이상에서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세트당 득점 평균이 높게 형성될 흐름이며 교체 자원의 활용도 흥국생명이 더 유연합니다. 흥국생명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